네. 화면 나오나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세 번째 시간, 인생 네컷 세 번째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익숙하신 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부 친구들 이제 수련회 때 자주 찬양단으로 섬겨줬던 분이라서 전상원 성도님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전상원 성도님의 애들이 익숙할 수도 있고 안 익숙할 수도 있는데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내기 부부 속해 있는 전상원 성도입니다. 나이는 30살 됐고 중랑구의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중랑구 네. 주민센터. 네. 네. 지금까지 지금 월곡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월곡교회 청년부에서 이제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결혼을 하셔서 저를 낳아주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계속 월곡 감리교회 다녔던 것 같고 또 청소년부 시기 때부터 찬양팀 하면서 청년부에도 계속 찬양팀으로 섬겼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청소년부 때부터 계속 찬양단으로. 네, 맞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상원 성소님이 예전에 이제 전영재라는 그룹으로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신 기억이 되게 많이 남거든요. 네. 예전부터 활동을 많이 했었고 되게 오래 활동했던 기억이 있는데 노래도 자주 들었고. 근데 이제 주중에 부탁드려가지고 사진을 좀 몇 장 받았어요. 이제 잠시만 띄워주시겠어요? 아, 네. 네. 전형제라고 해서 이제 형제가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네, 네. 지금 사진에 보면 어디서 활동하신 건지. 아, 요거는 이제 홍대에서 소규모 공연장? 네. 홍대 소규모 공연장. 네, 그런 데서 아마 크리스마스 때 공연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요거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문래동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도 또 공연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페스티벌 같은 거를 해서 네, 그때 참여해가지고 공연했던 사진입니다. 네. 보통은 신청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섭외가 들어오는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알려야 되니까 그쵸. 무조건 이제 어디든 가겠다 신청해서 갔는데 조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불러주시는 데도 있어가지고 저 두 군데는 불러주셔서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앨범 내시고 이제 활동 많이 하시니까 네, 그랬었죠. 네. 좋은 일이었었네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제 방금 중랑구청 공무원이라는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 다른 느낌의 직업인데 이제 이 직업을 준비하게 된 계기 같은 게 혹시 있었는지? 네, 있었는데요. 제가 저렇게 공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음악 활동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좀 한계에 부딪힌 것 같더라고요. 슬럼프가 한번 와가지고 이제 노력에 비해서 돌아오는 반응이나 이제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금요예배 팀에도 금요예배에도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진로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제 앞길을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를 객관적으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또 나는 뭘 좋아했었나? 또 내가 창의적인 사람인가? 또 수동적인 사람인가? 이런 것도 돌아보고 또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도하면서 이제 고민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의 상황이나 그런 성향을 또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저는 또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는 거를 좋아하고
또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일을 하는 거, 제가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창의적인 척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차라리 이렇게 딱딱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일을 하는 거를 되게 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 상황이 이제 나이도 조금 있어서 제가 이 어떤 준비가 끝났을 때 바로 또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이제 가져야겠다는 이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사회복무 요원으로 군복무를 했었는데, 그때 보았던 사회복지 공무원이 이제 딱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준비하게 됐고, 또 준비를 결심하고 제가 이전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종훈 감독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너를 보내려고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가지고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딱 듣기에도 사실 쉽지가 않은 결정이잖아요. 이제 직업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네, 되게 그렇죠.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네. 활동도 하셨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 사실 공무원이 말이 공무원이지 요즘 또 경쟁률이 워낙 치열한 업종이다 보니까 그 이슈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준비했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준비를 했었는지, 그 공무원을 요즘에 너무 핫한 직업들이라. 네. 그 저는 1년 반 정도 준비했고요. 그 제가 보통 공시생들 사이에서 노베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일 수 있는데, 노베이스라고 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기초 지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저 음악으로 입시를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놓고 실기만 이제 준비를 해서 대학교 입시를 봤던 터라서, 이제 근데 가장 이제 5과목을 보는데 영어가 제일 어렵고 또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된다고 해가지고 처음 준비하는 한 3, 4개월은 영어만 그냥 아침 뭐 8시부터 오후 6시 이런 식으로 강의만 계속 듣고 그 이후의 시간이나 주말에는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영어가 익숙해졌을 때는 이제 5과목이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한 과목씩 공부를 하고 8시부터 6시는 강의를 듣고, 또 나머지 뭐 오후 10시까지는 그날 공부했던 거 복습하고, 또 합격생 수기 같은 거 뭐 하는 느낌인데, 네. 제가 이거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네. 제가 공부할 때 되게 많이 봤어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또 주말에는, 주일은 무조건 쉬고 토요일에는 이제 5과목 그 주에 공부했던 것 중에 모자란 부분 더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딱 들어도 거의 하루 종일 강의 듣고 하루 종일 이제 끝나고 또 복습하고. 네, 맞습니다. 그걸 1년 반 동안 하신 거잖아요. 네. 전 못할 것 같은데. 쉽진 않았습니다. 네. 그 합격 소식 딱 인터넷으로 합격 소식을 들었나요? 네, 맞아요. 네. 인터넷으로 정말 기쁠 것 같은데, 이제 일하고 계시는 일이 이제 공무원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정확히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이 어떤 건지. 이제 보통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네. 뭐 주민센터에서 또 일한다고 하면은 이제 등본 떼드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거 떼드리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또 직렬이 또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좀 달라가지고 그 보통 알고 계시는 공무원은 행정공무원이고 저는 사회복지 공무원이어서 이제 취약계층 상담, 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나 뭐 차상위계층 상담을 하고, 제가 또 담당하고 있는 거는 한부모 가정이나 아동 청소년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불우하고 좀 힘든 이웃들을 많이 그렇죠. 네. 좀 일적으로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제 공부를 이제 공무원 되기 전에 준비를 하시면서 생각했던 일이랑
현재 막상 지금 막 되신 다음에 하고 계신 일들이 많이 차이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느낌일까요? 차이가 있다면 확실히 좀 그때는 사실 준비할 때는 내가 이것만 돼봐라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그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딱 막상 갔을 때는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힘들고 또 감정 노동도 많더라고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의 얘기를 계속 듣고 또 반복해서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계속 뭐 술을 드신 상태로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제가 준비할 때는 진짜 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만 돼봐라 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그만뒀다 이런 얘기를 그런 분들이 계셨다고 들으면 이제 저 사람 사명감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충분히 또 적성에 안 맞고 하면은 그만두는 것도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센터에서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일을 해요. 잡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생각보다 놀랐던 것 같습니다. 네. 잡일부터 시작해서 다 하시네 그냥 어려운 일도 도와주시고 이제 신경 써줄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네네, 막상 열어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쵸. 되는데도 이제 상담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실 진로에 관한 부분들은 되게 터닝 포인트를 잡으신 거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지금 청소년부 친구들이 딱 그 시기긴 해요, 사실. 지금 저도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이제 진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대학교에서 무슨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것만을 위해서 달리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이나 아까 전에 이제 합격 소식 뭐 하면서 하고 싶은 말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고민이 충분히 많을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너무 조급하게 일단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 뭐 나는 잘하는 게 없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했던 것처럼 좀 하나님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또 나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또 기도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에 저를 필요로 하시는지 이런 것들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기도하면서 구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만약 진로를 정하신 분이라면 또 그것에 맞게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할 때 항상 아침에 이제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도 기도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매일 지혜랑 능력 달라고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충분히 또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 안에서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대로만 우리가 선택하여서 걸어간다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또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선택을 또 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아까 목사님 전해주신 대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다면은 우리가 뭐 다른 길을 선택해서 많이 돌고 돌아온데도 하나님은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고 또 어떤 길을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당장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고 느꼈던 시간도 또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의 모든 순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왔음을 느끼는 순간이 올 거니까 우리가 또 어떤 선택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를 하시고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청소년 친구들한테 좋은 많은 힘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